볼에 홍조가 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보였다.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.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김지은 씨를 보고 마누라 비서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교체를 요구한 적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여러 증언들 중에서 해외 출장과 관련된 증언들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외 출장에서 성폭행,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행비서직 인수인계 할 때 김 씨가 새로운 수행비서가 해외 출장에 대해서 걱정하자 가기 싫으면 내가 가도 되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자,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이끌었던 안희정 부인 민 여사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오후에 출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. 사실 이 민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. 오늘 민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. 이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저는 이미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만 부부가 안 지사와 민주원 씨가 함께 지내는 침실에 새벽 4시에 김 씨가 들어온 적이 있다. 그다음에 이 김지은 씨가 안 지사를 부르는데 지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느낌이 오래간만에 연인을 만나는 여인의 느낌이었다.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혹은 그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이 김지은 씨를 보고 마누라 비서다. 마누라 비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교체를 요구한 적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안전지사를 부를 때 마치 연인처럼 불렀다 이런 얘기는 할 때 또 재판장이 제지했다고 그래요. 사실만 얘기하지 감정은 섞지 말라고. 그렇죠. 지금 이제 민주원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 혹은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황 증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. 또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 그랬다.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하고 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장이 좀 제지를 한 부분인데요.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술의 내용이 아니었느냐. 예컨대 부부가 잘 자고 있는 침실 새벽에 4시 정도에 근처를 어슬렁거렸건 침실에 있었건 혹은 테라스에 있었건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한 물론 증인들이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유리하죠. 근데 이제 다만 지적할 것은 어쨌든 민주원 씨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또 주장을 검찰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판사가 누구 말에 더 방점을 찍어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. 특수관계인이니까 소위 그렇습니다. 말해서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민주원 씨가 증언 때 서기 전에 그 전 재판에서 또 안희정 측 증인들이 재판에 섰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내용 혹은 김지은 씨 측 증언자들이 증언한 내용, 검찰이 주장한 내용하고 배치되는 증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. 그랬죠. 그렇죠. 그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굉장히 캠프 분위기가 민주적이었고 자유로웠다. 맞담배도 했었고. 그렇죠. 그러면서 특히 김지은 씨는 안전비서랑 친밀했다. 술도 더 달라 그러고 또 소위 말하는 대거리라 그러나요? 그렇죠.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. 그렇죠. 사실 지사님이 뭘 알아요? 이런 거. 지사님 뭘 알아요? 그랬다고. 예. 그런 거 아니에요까지는 사실 말할 수가 있는데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는 얘기 사실 하기가 어려운 얘기죠. 제가 수행비서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수직적 분한테 관계인데.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우리 PD도 나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. 그런가요? 나한테는 맨날 그러던데. 좀 관계가 다르군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쓸어봤을 때 이제 위계 관계가 명확했고 안희정이 무슨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이 김지은 씨 기존 진술은 상당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증언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력을 입증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지시라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어야 하는데
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란의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. 근데 그런 말도 중요한데요. 사실 오늘 공개된 카톡이 또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예. 있어요. 왜냐하면 카톡 내용에 보게 되면 뭐 누구를 이제 좋아했다가 헤어져서 슬프다라는 식으로 같이 좋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표현이 들어있고 물론 그게 안 전 지사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카톡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명확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뭐 것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도 있고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안 전 지사가 뭐 아주 하늘이었고 본인은 수직적 관계에서 말도 못했다 이런 말도 사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오늘 증언했던 그 성 씨인가요?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김지은 씨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했다. 그런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말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리움의 대상인 하늘 이런 걸 말하는 거였다.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김지은 씨 주장하는 것하고는 많이 배치가 되고 그와 그 배치되는 주장에 또 상응하는 듯한 증거들이 조금 나온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. 예, 특히 이제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제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정무비서가 수행비서보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좀 정치적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높은, 좀 더 강한 위치에 있는데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갈 때 상당히 서운해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전 지사랑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기존의 그러니까 일종의 위력에 의한 어떤 나는 싫지만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증언이 어쨌든 양쪽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카톡 메시지라든가 또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단 한 명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었다라든가 또 뭐 호텔 예약을 직접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었을 때 재판관이 누구 손을 주냐에 따라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지금 김 씨가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. 여기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어야 돼. 지금 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증언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요.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는 안 전 지사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16일 날 그 전문가가 또 감정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. 예. 그 전문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되느냐가 또 사실은 또 좀 객관적인 증거로 판사가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예.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의 그런 전문가 증인까지 불러서 재판하지는 않아요, 잘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 증인이 나와서 뭐 진술한 것이라든가 뭐 말한 것이라든가 혹은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진 거다라는 거를 분석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판사님이 조금 전문가의 증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. 이제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전문가가 여기서 왜 끼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 거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의 진술이 보면은 거짓말은 좀 진술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약간 튀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진술에 비해서 거짓말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기존의 진술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.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이 이제 꾸준히 일정한 어떤 심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쭉 하다 보면은 탁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없다. 이 부분은 조금 믿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증언의 일관성 그런 그렇죠. 거겠죠. 근데 또 한쪽에서는 특히 뭐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게 김지은 씨의 과거 행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거 2차 피해하는 것이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. 사실 그거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도 강간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강간이나 성폭력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혹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런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행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사실 논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것에 미뤄 본다면 실제 당신이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믿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진술 혹은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용도로는 또 이게 쓰일 수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게 썩 그 김지은 씨 측이 유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. 근데 2차 그렇죠.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
증언자들이 증언을 또 안 할 수는 없죠. 없잖아요. 사실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죠. 사실 김지현 씨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에 격렬하게 저항했다거나 매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패착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가 안전지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서 좋아한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성관계까지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럴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전후에 그러니까 그 성관계 전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고 하는 것을 주변인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느냐를 충분히 좀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검찰이 또 반격의 카드를 뭐 짚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다음 재판 때. 그렇죠. 네. 사실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원래 이런 사건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방침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간 조금 그 탄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.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재판 중간에 있는 과정이고 또 지금 나온 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재판 결과는 뭐 신속히 재판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나오겠죠. 집중 심리를 하고 있죠.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